그 어느 과정에 뭐 브로커가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위험했던 적은 언제 해나요? 사실은 저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에 출연하셨던 김지영의 톡톡스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영 누님을 또 모셔서 탈북 스토리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궁금했던 점을 알아보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누나가 이렇게 평양냉면집도 하고 맥주집도 하셨는데 그때 혹시 월 매출이라든가 연 매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80에서 100불 정도를 벌어야 됐던 것 같아요. 아. 마진만. 하루에요? 네, 80불을 평균으로 벌어서 아. 한 달 동안 하면 한 2,400불인데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아. 2,000불 정도를 벌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한 반을 가지면 잘 가졌던 것 같아요. 2,400불 정도에서 네. 반을 가지면 1,200불 정도? 네. 아. 그러면 이달 장사 잘 됐구나라고 네. 했던 것 같아요. 1,200불 정도 벌면 이달 장사 잘 됐구나.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사도 잘 되시고 네. 일단 뭔가 엘리트시잖아요. 그러신데 이렇게 탈북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글쎄요. 저는 사실 엄마 네. 때문에 탈북을 했는데요. 네. 저희 엄마도 아빠랑 동생이 이제 죽고 나서 저희 엄마가 혼자 됐거든요. 고향에서 살다가 제가 평양에서 사니까 네. 엄마가 딸이 있는 평양으로 온다고 하면서 직업을 바꿔서 평양에 올라오셨어요. 네네. 평양에서 저희 엄마도 큰 이제 식당을 경영하셨는데 저희 엄마의 직원이 배신으로 검열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네 회사에. 네. 그나마 그래도 북한에서 권력이 있고 좀 집안이 좋다나니까 이 지배인이 제가 없다를 계속 판정이 됐는데 북한에서는요 그 인민들의 원성이라고 하죠. 네. 일이 계속 커지면 복잡하면 그냥 네. 이 사람 하나 처리하는 거로 이걸 무마시켜라 이런 게 있는데 네. 저희 쪽도 만만치 않고 그쪽에서도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네. 저희 엄마를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걸어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싸움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가 네. 배급 외에 사장이 월급도 주고 쌀도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사회주의 법으로는 걸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장한테 돈을 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네.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굶어 죽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신고를 한 거죠. 아. 우리 지배인이 쌀도 주고 돈도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는 이런 사상을 키웠다. 이래서 직장에서는 김정일이 만세는 안 불러도 지배인 만세는 부를 정도로 정말 얘네들이 비합법적인 조직처럼 뭉쳐진다. 막 이렇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딱 걸리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네요. 그래서 간부들도 잠깐 숨어 있어라. 그러다 이제 좀 사건이 좀 진정이 되면 다시 나오라.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가 그냥 어느 날 하루 훅 숨어버린 거예요. 저희 고향이 국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한두 달 있다가 사건이 그냥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네. 2년이 걸리더라고요. 2년 2년 동안에 그냥 엄마 자리에 딴 사람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엄마를 이제 막 수배령까지 내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양에서 그냥 걱정 없이 사니까 엄마가 숨어 있는 동안에 뭐 돈도 계속 준 거고 이모들도 돈 계속 준 거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엄마한테 내려가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야, 나 죽기 전에 햇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딱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성격이 되게 급하고 막 이런 분이신데 그냥 다소곳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무조건 엄마를 안전하게 어디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이야기하던 도중에 엄마가 야 라디오 들으니까 네. 남한에 가면 남조선에 가면 살려준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안 믿었거든요. 네.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살기는 좋다 해도 그 반대 세력이 있는 반대 정부에 가면 우리를 살려두겠냐, 그냥 비밀 뽑고 죽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그냥 90%였어요. 근데 배신당했다는 그 서름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한순간에 국가가 이렇게 엄마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신감에 우리 그러면 죽더라도 우리 이 총알에 맞아 죽지 말자, 그냥 저쪽에 가서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이래서 떠난 거죠. 그렇다면 탈북하신 연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2012년 11월 말에 떠났죠. 북한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서 오셨나요? 여기까지? 중국을 넘어와서부터 중국에서 2달 있으면서 네. 남한 브로커를 찾아서 온 거죠. 그 어느 과정에 뭐 브로커가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위험했던 적은 언제 해나요?
사실은 저는 탈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네. 제일 황당했던 게 네. 태국 메콩강을 딱 건너니까 네. 경찰이 잡히라는 게 제일 황당했던 거. 아, 메콩강을 건너서 왜 잡히라고 한 거죠? 어디까지 가라 거기서 누가 마중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네. 왔는데 정말 물건처럼 이렇게 옮겨 왔잖아요. 네. 태국으로 와서 전화했더니 이젠 됐어 경찰서 가오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말에 막 네. 이렇게 어깨부터 발까지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아. 이때까지 경찰을 피해서 왔는데 네. 우리 발로 경찰에 가면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막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정말 2명은 경찰을 안 잡힌다고 대사관 네. 간다고 떠났고 아. 나머지는 그래도 브로커가 우리를 죽이겠냐 그럼 경찰 찾자 해서 우리 네. 경찰이 잡혔었고 대사관 찾는다는 분들도 경찰이 잡힌 거예요. 아. 그래서 경찰에 갔더니 한국 가는 분들이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잡히라 했는데 우리는 처음에 너무 그게 황당했던 것 같아요. 난민 수용소 못 가보셨죠? 네, 못 가봤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북한 여자들이 한 300명 정도 있었어요. 들어오면 그 300명이 초롱초롱하게 들어온 사람들 다 이제 얼렸다 봐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스캔하잖아요. 네. 보고 그다음에 제일 구석에 이제 화장실 옆에 네. 앉히거든요. 아. 그다음부터 이제 직행이냐 중국에 살았냐 몇 네. 년을 살았냐 이제 그 궁금한 걸 다 물어보면 아. 한 이틀 수다를 떨어야 돼요.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언젠간 같이 간다는 그 희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며칠은 좋아하다가 비행기 탈 때부터 또 긴장한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열흘을 빨리 떠난 거예요. 아. 근데 소문이 간첩이라서 먼저 잡아간다고. 언니들이 간첩이라고 잡아간다니까 잘 됐다는 언니들도 있고 야 어떡하냐 가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언니들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왔죠. 다른 분들은 뭐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저희는 그냥 마스크 한 장씩 주는 거로 끝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맞구나 우리 속았구나 이제 검은장에 가나 보다 뭐라 그러지 그 북한에서 마스크 낀다고 하면 세균 막 네. 병균 막 이렇게 무서울 때만 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균 덩어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열받았었어요. 아. 네. 여기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짜는 언제죠? 저희 11월 말에 떠나서 네. 한국에 4월 9일 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이면 그래도 빨리 오신 거네요. 네 6개월이면 진짜 빨리 온 거죠. 그러네요. 네. 어머님도 같이 오신 거죠? 네, 저 엄마랑 네. 지금 저랑 둘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뭔가 좋았던 점이나 뭐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처음에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밤거리를 거니로도 내가 아는 사람 집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갑자기 대한민국 서울에 와서 산다는 게 네. 정말 실감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좋은 것은 이제는 엄마가 숨어 있지 않아도 나랑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좋았었고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매일 돈을 이제 받잖아요. 네. 북한에서 돈을 벌면서도 한 번도 제가 당당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불안했고 시장 가서 쓰던 뭐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던 이게 항상 불안한 쇼핑이었거든요. 네. 여기 와서는 내가 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야 뭐 15만 원이야 이게 자랑인 거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게 네.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김지영의 톡톡스타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지영 은혜를 모셔서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엘리트로 잘 살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숨어 계시다가 햇빛을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탈북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짠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네. 어머니랑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기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